겉핥기 심리학 7번째 시간, 상담의 실제, 상담의 기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방법은 또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7개 한번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본 방법에는 경청, 구조화, 반영, 명료화, 침묵, 직면, 해석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구조화는 심적 과적 또는 의식 내용이 상호 관련하여 통일적 조직을 형성하는 일, 반영은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또는 그렇게 표현된 것, 명료화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침묵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직면은 맞닥뜨려 처하는 것, 해석은 사물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전적인 의미고요. 경청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시선을 마주침으로써 이 대화 자체를 관찰하고 피드백도 제공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의 결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교육 정도와 문화적 차이, 경험을 고려해서, 그리고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격려와 인정, 고개 끄덕이기, 장단 맞추기 등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신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구조화인데요. 구조화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의 어떤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 혹은 약속, 규칙을 정하는 건데, 상담의 횟수, 시간, 과제, 방법, 윤리적인 문제, 기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와 행동,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까지, 그리고 이 상담에 대한 규정, 한계까지, 또 부적절한 행동이나 범죄 행동을 보일 시에는 비밀 유지가 불가하다, 비밀 보장 원칙에 예외에 해당된다 라는 것도, 왜 비밀 유지가 불가하게 된다며 물어본다면 상담가의 생존, 안전이 또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비밀 보장 원칙이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사적인 관계 혹은 애정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의 전이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 내담자 쪽이든 상담자 쪽이든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민을 느끼거나 전이든 역전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긍정과 부정 그리고 양가 감정이 존재합니다. 내담자의 일치하지 않은 감정, 느낌을 발견하면은 그걸 그러니까 일치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대상에게 느끼는 어떤 갈등, 감정, 태도 등을 자각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곡 없이 혹은 오해 없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내적 긴장의 원인을 찾고 해소시켜주면은 이러한 반영이 더 유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료화는 내담자의 표현과 얘기를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혹은 확인했는지 상호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표현법과 나의 표현법 혹은 내담자의 말과 나의 말이 잘 맞는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호간의 자극과 의식이 필요한 방법이고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침묵입니다. 침묵도 대화임을 알아야 되고, 상담자는 보통 침묵을 스킬적으로 사용하지만 내담자는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말하기 힘들 때, 이해 중일 때, 대답을 준비할 때 등의 이유로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자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내담자가 회피하려는 감정, 생각, 행동들의 어떤 불일치가 생기면 그것을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불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해석 혹은 추측은
내담자의 어떤 표면적인 언급, 인식, 이상, 그리고 그런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해석 혹은 추측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얻어진 어떤 소스를 바탕으로. 그리고 행동, 사고, 감정의 이면에 감춰진 의미나 원인, 그리고 설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의 순으로 보통 내면 세계에 접근을 하거든요.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내담자의 불안 요소나 위협적인 해석은 대신 제한을 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수준과 문제의 특성에 대해 어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말을 하는데 좀 더 유도리 있고 자연스럽고 더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기본 방법 7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상담 과정에 대한 상호 간의 인지와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 상태를 인지시켜주고 상태를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상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